안녕하세요. 바오밥입니다.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차이는 외모의 차이에서 온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분 예상을 했는데 아마 오늘 50분이 채워질 것 같아요. 약간 오버할 수도 있고요. 앞편에서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혼동하는 거를 외국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거기까지 하다 말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색깔을 말할 때 오방이란 말도 쓰이죠. 오방색. 우리는 전통적으로 5가지 색깔밖에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5가지 색깔 안에는 녹색이 없어요. 그냥 녹색도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란 신호등에 걷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린 애들이 헷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색깔을 디테일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복잡하고 그런 거는 마음의 안정을 못 느껴요. 옛날 어른들 보면 정신이 산란하다고 그래. 그리고 추상화 같은 거, 우리 미술계에 그런, 전통적으로 그런 장르가 없잖아요. 그런 거, 추상화 그런 거는 머리가 막 어지럽죠. 동양에는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차분하지가 않아. 안정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단아하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단아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색깔이 일단 단순해요. 하얀색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색깔을 구별했어야만 됐어요. 사람을 구별해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엄혹한 시대였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이 구분이 되는 색깔이 중요했어요. 서양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컬러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은 이 다양한 색깔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이런 예는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바둑돌도 흑백이잖아요. 근데 서양의 체스는 안 그래요. 흑백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색깔이죠. 그때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양의 기본 철학인 음양사상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음양사상도 알고 보면 흑백을 따지는 것 같아요. 일단 흑백이 기본인데, 어둡고 밝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잠재의식적으로 뼛속 깊이 세상을 무채색, 흑백으로 바라봐요. 서양하고는 달라요. 서양은 색깔이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매개체, 자기를 나타내는, 인식하는 정체성의 일부분이 되는데 동양은 안 그래요. 자, 그럼 서양 문명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을 얘기해 보죠. 그리스 시대부터 서양은 동양하고 달랐어요. 떡잎부터가 달랐어요. 중간에 동양이 서양을 앞질렀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일 뿐이에요. 서양은 필연적으로 언젠가 포텐셜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는 최근 몇백 년간 서양 사람들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지금 동양이 서양에 뒤처진 거,
서양이 동양을 앞지른 가장 실체적인 이유가 뭐냐? 실제적인 이유면서 실체적인 이유가 뭐냐?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학이 동서양의 문명을 결정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20세기 그 유명한 철학자 펑우란, 중국 발음으로 펑여우란이라고 하나요? 예. 그 학자가 말하기를 중국에는 과학이 없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학의 의미가 뭐냐? 과학은 이 모든 세상에 보이는 물체를 분류, 분석하고 세상을 개체성으로 바라보고 개체마다 속성을 따지고 또 그런 개체를 조합도 해보고 그거는 이 세상을 개체의 집합으로 보는 근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창조해낸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과학은 동양 사람들은 근현대 들어와가지고 서양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우러난 거고 이게 다르죠. 그럼 그 영어로 science란 그 뜻이 뭐냐? 그 어원은 잘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서양 사람들한테 이 세상은 다양한 색깔로 구분되어서 나누어진 공간이에요.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엑셀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색도 여러 가지 그 그라데이션으로 세밀하게 나누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서양 사람들한테 세상은 디테일하게 잘게 나누어진 공간이에요. 근데 동양은 그런 게 없어요. 동양은 그저 세상을 두루뭉술하게 바라봐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죠. 문제덩어리야 문제덩어리. 덩어리. 그런 식으로 덩어리로 바라봐요. 서양은 안 그러죠. 그런 경우에 there are many problems. 분석적으로, 개체적으로 바라보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일례죠. 너무,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50분 정도를 예상했는데 오늘 5번째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문명은 봄으로서 시작이 됐어요.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백인종의 외모는 그것을 서로 바라보는 행동, 즉 시각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누리는 근대 문명을 이루게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황인종과 다른 그들의 외모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특별한 영감과 또 결정적으로 과학이 생겨나게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그게 결론인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백인종과 황인종은 애초에 서로 다른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명을 이루었다. 이제까지 제가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했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빨이 안 좋기 때문에 발음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달력에도 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뵙죠. 바이.